116페이지 53번부터 2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16페이지 53번을 여러분 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강용으로 공급되는 고로용선이 배합상 가져야 할 조건은 이래놨습니다. 그러니까 고로에서 생산된 뜨거운 쇠물을 바로 전로공장에 보내야만 제강 작업을 합니다. 그 고로용선이 배합상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2,3는 슬래그의 유동성을 개선함으로 함량이 많아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유동성을 저하합니다. 자, 자용성 소결광은 통기성 저해함으로 적을수록 좋다.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이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PAS와 같은 원소는 적당량 함유할수록 좋다는데 이거는 함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 원소입니다. 생광석은 고품위 정립광이 많을수록 좋다. 맞습니다. CaO 슬래그 유동성 개선함으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CaO가 자용성 소결광, 통기성 개선이라 슬래그 유동성, 코크스비 저하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집니다. P와 AS는 유해 원소이므로 가급적 적게 함유하여야 합니다. 자, 55. 염기도에 영향을 주는 고로 소결광의 염기도 나타내는 식은 SiO2분의 CaO죠. 염기도 변동폭 클수록 고로 슬래그 염기도 변동이 증대합니다. 57번 다음 중에서 소결광의 급광장치에 해당해요. 급광이라는 거 제가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공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은 뭐냐면은 광석이라는 뜻입니다. 공급을 광석하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급광이라고 합니다. 공급 광석이라는 뜻입니다. 급광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는 호프, 빈 이런 거는 전부 다 광석이나 코크스 같은 걸 일시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보내줍니다. 컷 게이트라 이 말은 거기에 이제 소결기에 공급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일정 양식이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문을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적정 양만큼 보내주도록 조절하는 곳이 컷 게이트입니다. 윈드박스 이거는 이제 소결기에 있긴 있는데 풍산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공급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급광장치가 아니죠. 셔틀 컨베이어는 셔틀 컨베이어는 그냥 벨트 컨베이어는 참 밑에서 쭉 이래 원료나 이런 걸 싣고 오는데 셔틀 컨베이어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상은 요 밑에도 있지만은 통기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풍상은 통기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자, 59번 광석의 철품이 높이고 광석의 유해 불순물인 비소, 황 등을 제거하는 사전 예비 처리 방법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석품이 향상하는 것은 선광도 있고 그 다음에 배소, 침출 이런 것들도 다 뭐냐 하면은 광석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자,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에 이용되는 아주 우수한 합금.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피스톤 합금은 알루미늄 합금이 어떻습니까? 가벼우면서도 또한 비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합금 이것이 열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피스톤 같은 곳에 쓰이는데 Y 합금하고 라우타라고 로엑스 이게 대표적입니다. 세 가지가 다 공이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Y 합금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구니마 Y 이렇게 외웠습니다. 라우탈은 알구시라, 로엑스는 알니마식으로
알미마식으로. 보통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Y합금하고 라우탈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하이드로날륨은 다른 말로 마그날륨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합금이 알루미늄 마그네슘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외울 때 알마하 내식이라고 합니다. 왜 내식을 하느냐? 내식성이 아주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금속 표면에다가 다른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표면을 경화시켜준다.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걸 우리는 표면 경화 금속 시멘테이션법이라고 합니다. 시멘트라는 말은 단단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멘테이션법 중 알루미늄을 첨가한 금속은 했습니다.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은 칼로라이징입니다. 요 밑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금속 시멘테이션에 아연을 첨가한 것을 쉐라다이징이라고 합니다. 쉐라다이징, 아연을 첨가한 것을 쉐라다이징,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을 칼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에서는 이 아연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면 처리처럼 하는 쉐라다이징인데 쭉 철판에다가 아연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제조하는 걸 갈바나이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연이 첨가하면 이게 이제 부식도 안 되고 많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가전제품 같은 그런 것도 보면 마치 철같이 보이지 않죠? 그런 갈바나이징이나 이런 처리를 한 거예요. 크롬 첨가한 것을 크로마이징, 붕소 첨가, 붕소가 보론이거든요. 그래서 보로나이징이라고 합니다. 규소는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실리코나이징이란다.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5번 선철 용해할 때 흑연의 구상화를 위해 첨가하는 접종제 원소는. 그래서 편상 흑연이 있으면 주철이 강도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상화 시키는데 그걸 접종제라고 합니다. 접종제도 쓰고 구상화 풀림 열처리랍니다. 구상화 풀림 열처리랍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자, 접종제. 용융물질 냉각 후 결정 형성할 때 그 중심액을 인공적으로 주는 물질입니다. 주철에서는 주철에 마그네슘, 칼슘, 세륨, 요거는 금속 재료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마그네슘, 칼슘, 세륨을 넣으면은 구상의 흑연화가 이루어집니다. 세리움은 히토류 원소 중 가장 흔한 원소인데, 히토류라는 것은 영어로 rare earth라고 합니다. 이 땅, 우리 지구 표면, 땅 조금 밑에 그 흙에서 귀한 금속이 히토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 아직 개발 못한 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 그쪽에도 이제 비중이 가벼운 거는 뜨겠죠. 그죠? 그 무거운 것은 저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닷물을 어떻게 또 이제 앞으로는 이용해 가지고 그 금속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는 리튬 같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히토류에 관계되는 건데 그 중국하고 딱 지고 이제까지 횡포를 부렸는데 요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닷물에서 대량으로 리튬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히토류는 지구상에서 귀한 금속이다. 철강 재료 매크로 조직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크로는 현미경입니다. 매크로는 육안이나 육안 또는 10배 이내 확대경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을 매크로라고 합니다. 육안 눈으로 보거나 이게 육안 눈입니다. 10배 이내의 확대경 요거로 관찰하는 것이 매크로다.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은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현미경 마이크로인데 매크로 조직 검사에서 중심부 편석 표시기호로 적합한 것은 중심이라는 건 C다. 그죠? 편석은 S다. 그래서 이 SC가 중심부 편석입니다. Central Segregation입니다. 여기 TC는 뭐냐면 Central Pit입니다. 왜냐면 파이프가 P이기 때문에 피트는 P를 안하고
뒤에 글자 T로 합니다. 센트럴 피트, 중심부 피트고, 모세균열은 헤어크랙이니까 H입니다. 다공질은 느슨하다. 뭐 구멍이, 침이라면 구멍이 없잖아요. 그죠? 느슨하다라는 영어로 루스니스라고 합니다. 이 다공성이에요. 루스니스. 중심은 센터다. 그죠? 다공성은 그 치밀하지 못할 때 사이에 틈이 있다. 이런 것을 다공질이라고 하는데 루스니스라고 합니다. 루스니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119페이지입니다. 7번 대표적인 저용융성 금속인 주석은 뭐 232도, 어떤 데는 뭐 250도 이하이라는데 제일 정확한 거는 요 232도씨가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여기에 저용융점 기준이 232도,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금속 융점을 한번 살펴보면 아연도 420도씨 정도에서 놓고요. 그 다음에 안티몬은 830도씨, 납은 326도씨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어쨌든 주석이다. 9번 반자성체 재료에 속하는 원소인 것은, 반자성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반자성체 재료에 속하는 원소를 구하라 이라면은 강자성체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강자성체는 뭐냐면 자기 변태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변태점이 존재하고 그 강자성체 대표적인 재료 요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철은 768도씨, 니켈은 358도씨. 요거도 어떤 데는 뭐 350도도 해놨습니다. 350도, 360도까지 관계없습니다. 코발트는 약 1120도씨입니다. 대표적인 방진합금, 여기에 방진이나 이거는 진동을 방지한다는 뜻이고, 제진은 뭐냐면 진동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표적인 방진합금끼리 짝지은 것 중 제진합금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요 그럼 세 가지는 제진합금이죠. 텅스텐 이리디움은 제진합금 아닙니다. CU계, 알루미늄계, CU계, 알루미늄계, 마그네슘계, 철강계, 요것이 제진 방진합금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텅스텐하고 이리디움은 비중이 제일 높은 금속들이죠. 이거는 방진합금이 아니다. 자, 1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속 재료 중에서 비철 알루미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비철이라는 것은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합니다. 비철 알루미늄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기 전도율이 구리보다 우수하지 않습니다. 구리가 은담으로 제일 우수합니다.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BCC가 아니고 FCC입니다. 주물 제조 시 주입온도 1000도가 아닙니다. 알루미늄은 약 한 670도, 뭐 600도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제 라가 맞아요. 비중 2.7이고 면시 밑방 적자고 용융온도는 660도. 여기에 답이에요. 15번 구리 납계이며, 구리 합금인데 고속배어령, 이것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구리 납계이며 고속배어령에 적합한 합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켈밋이라고 합니다. 켈밋이라고 합니다. 자, 포금은 건메탈이다. 그죠? 포금은 건메탈입니다. 포를 만들 때 썼던 금속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다른 그런 세계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주로 식민지를 오래 겪었던 나라들은 그 해안에는 있는데, 식민지가 그냥 식민지가 아니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그걸 했습니다. 자, 심지어 보세요. 옛날에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나 이런 건 전부 다 멕시코에
스페인이 멕시코를 점령했을 때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영국이 나중에 미국은 이제 식민지화하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캐나다도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였던 데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제일 먼저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이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빼앗기는 과정에서 해안 같은 데 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포를 만들 때 썼던 금속이 포금입니다. 구리에다가 10% 주석할 겁니다. 그러다 아연은 왜 조금 첨가하냐? 아연을 첨가하면 주조성을 향상시키거든요. 그리고 절삭성제에서는 납을 좀 첨가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래 보니까 중남미, IT나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 제일 먼저 서구에서 이제 뭐 콜럼버스가 발견할 때가 그 포를 만들어 놨어요.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또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니까 케냐 이런 데도 보니까 해안가에 보면은 오만도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옛날엔 포금인데 이게 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니켈 크롬 강으로 만들더라고요. 구리 이제 요 포금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톰배, 구리에다가 아연 8 내지 또는 5 내지 20 요렇게 많이 했던데, 이건 또 8 내지 20이 하는데, 요거 뭐 고래 하나 퍼센트는 조금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요 5 내지 20으로 하겠습니다. 5 내지 20. 아연화합금, 이게 톰배입니다. 주로 모조금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피왕동, 탄두 탄약 만들 때 이거 칠삼왕동을 많이 씁니다. 카트리지 브레스라고 하면. 여러분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탄약통에 카트리지 넘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가공이 좋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은 동그랗게 잘 돼 있고 앞에 탄두도 보면 뾰족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피황동인데 가공이 우수합니다. 다음의 특수광 중에서 자기용 연질자성재료,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연질자성재료, 규소광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보기가 뭐가 나왔냐면 샌더스트가 나왔습니다. 경질자성재료는 페라이트 자석, 알리코 자석, 네오디뮴 자석, 요거는 경질자성재료입니다. 경질자성재료입니다. 샌더스트는 철, 실리콘, 알루미늄계의 삼원합금으로 투자율 높은 특성을 갖는다. 자기 헤드제, 제라는 것은 여기는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샌더스트도 이번에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21페이지, 17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에서 본 투상도가 정면도인 것은 정면도 이쪽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실선이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거 평면도네요. 평면도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본 겁니다. 평면도 위에서 본 거니까 여기에 이제 직선으로 보이고, 요거도 이제 직선으로 보이고, 요거도 이제 직선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평면도. 자, 그 다음에 19번. 요거도 몇 번 했습니다.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의 차는 무엇인가? 이걸 공치수 공차라고 한다. 치수 공차는 여기에 다시 나오네요.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를 치수공차 또는 공차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대 허용치수 또는 최소 허용치수에서 기준치수를 뺀 값을 가까이 위의 치수 허용차와 아래의 치수 허용차라고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미끄럼, 회전 운동을 하는 기계 부품 조립할 때는 약간 헐거워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미끄럼, 회전 운동에 필요한 기계 부품 조립. 요거는 뭐냐면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해야 됩니다.
둥근 축 일부분에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하는 요거도 알아주세요. 자, 여기 왜 이렇게 느닷없이 제도 이렇게 놨냐면 이게 다른 어떤 문제도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주관식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21번. 도면의 치수 기입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길이, 높이, 치수의 표시 위치하는 그 어지간한 거는 중요한 이거는 어디 정면도에 표시해야 된다. 치수선은 부품 모양 나타내는 외형선과 평행하게 그 표시한다. 맞습니다. 다 치수 표시할 때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을 하지 않고 지시선은 굵은 실선으로 한다. 지시선은 가는 실선이고요.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치수도 기입을 해야 됩니다. 라 대상물 그래서 거기 다가 맞아요. 이게 다가 왜 아니냐? 계산하여서 구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을 해야 되고 지시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 대상물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를 명료하게 기입한다. 맞습니다. 여기 치수 기입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자 한번 봅시다. 되도록이면 주투상도 정면도에 기입합니다. 주투상도 정면도에 기입합니다. 반드시 말이죠. 전체 길이, 높이, 폭에 대한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중복되지 않게 기입한다. 맞고요. 치수선이 수직 방향일 때는 문자는 좌측에 입력합니다. 치수선이 수평일 때는 문자는 위쪽으로 입력합니다. 길이를 밀리미터로 기입하고 단위는 붙이지 않은 밀리미터일 때는 단위 안 붙여도 됩니다. 각도는 도의 단위로 기입하며 필요할 때 분초를 기입할 수 있다. 자, 분초 단위도 잘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는 치수선, 치수보조선, 치수보조기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고 표시구호가 아니고 표시하고다. 그죠? 요거 여러분 자 여기 몇 페이지냐면 좀 고쳐주세요. 표시구호가 아니고 121페이지네. 그죠? 121페이지. 맨 밑에네. 표시구호가 아니고 표시하고라는 뜻입니다. 꼭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21강입니까? 2강입니까? 요 수업, 자, 22강이네요. 22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